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큰 이런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을 뭐 뼈대를 세우고 특별한 장비를 사오고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단과 뭐 단과 본이라고 하는 이제 패턴, 옷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와 또 뭐 봉지의 기계, 뭐 다리미, 뭐 몇 가지 기본적인 게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였죠.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뭐 8, 90년대 한참 돌아갈 때는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위 아는 사람한테 뭐 이런 단상류 빌려주세요, 피탄류 빌려주세요, 뭐 원단도 얼마씩 빌려주세요. 그 남의 거 빌려다가 만들어서 잘라서 팔면 되는 거였고. 근데 그 당시에 또 왜 그렇게 됐느냐? 옷이라는 게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색의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장신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통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거기에 뭐 스탬프 하나 붙이든가 뭐 색을 하나 칠하든가, 그러니까 특별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 없던 거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죠. 또 돈도 많이 벌고 가게도 많이 늘리고 새 집도 사고 새 차도 많이 사고, 뭐 한동안 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나는 뭐 20만 불 벌었네, 100만 불 벌었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뭐 의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은 티셔츠를 만드는데 1년에 뭐 몇십만 장 이렇게 만들었다. 누구는 이제 점퍼를 만드는데 이것도 뭐 100만 장으로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것만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매상, 이제 소매상으로 이제 전국으로 퍼지는 것이죠. 브라질에서 이제 만들고 있던 이제 원단은 뭐 국내산 거는 뭐 사실 질이 안 좋았죠. 왜? 오래된 모델로, 오래된 기계로 국내 생산해서 사용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91년도부터 무역 개방이 되면서 외국산 문물이 들어오고, 특히 한국은 이제 한국의 본국에 있는 이제 대구, 섬유 이런 데 지역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단을 가져갔습니다. 왜냐? 가격도 싸지만은 품질이 좋은 거죠. 같은 뭐 품질의 뭐 원단을 이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원단 업계가 폭삭 망하고, 우리 한국은 돈도 많이 벌고, 한인 사회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특이한 원단으로 멋있는 옷을 만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 한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룩해 놓은 것을 뺏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2차 대전 전후로 헝가리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이제 나치 이런 피해를 피해서 브라질에 이민 와서 이곳 봉해지로라는 지역에서 지금 한인촌으로 알려진 곳에 유대인들 자기네 터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몰려 살면서 건물도 다 사고 뭐 가게, 옷가게, 또 의류 가게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던 것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가게를 임대해서 들어오고, 또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크게 벌면서 옆에 가게 자꾸 한국 사람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터전을 뺏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브라질에는 유대인들은 오래되다 보니까 언론과 또 이렇게 은행들을 이제 딱 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이라도 한국 사람 뭐 약간 사건 사고 나면은 마피아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마피아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뭐 언론에서 떠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또 시대도 지냈고, 또 시대도 변했고, 정보도 많이 공유됐고, 우리 한인 사회도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항의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인식이 많이 변했죠.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되면서 힘을 가진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변했는데, 왜 우리가 그럼 한인들이 그 유대인들 터전에 들어갔느냐? 우리가 뭐 유대인들 미워서 쫓아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모든 이민 사회는 그렇습니다. 1세대의 절대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라질에 이민 오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장이나 어느 나라로 가시면은 그곳에 터전을 잡고 계신 한인들 보시고, 오우, 나는 월급 뭘 하든가 사업을 요거 조그맣게 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야, 여기들은 다 뭐 100만 장자에다가 뭐 잘 살았으니 나도 이민하면 여기 이렇게 살 수 있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민자들은 절대적으로 1세대의 경우는 절대적인 희생과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특출나게 더 노력을 했든가, 아니면 운이 좋았든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분은 살아남으셔서 그렇게 성공하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2세나 3세는 1세대 절대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그걸 밑거름하여 싹을 틔워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민사회는 1세대들과 2세대들과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1세대가 한 것은 절대적으로 2세대들한테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건 너무 힘드니까. 경험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주류 사회로 나가라 라고 해서 이민들은 1세대를 한 거는 2세대로 안 가고
그들은 1세대들이 하던 터전에서도 나가고 다른 사회 곳곳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고생한 거를 2세는 보고 대학 교수나 의사나 박사나 뭐가 돼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퍼져서 이곳을 인수할 사람도 없고 건물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그 빈 공간에 자기가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고 하는 공간에 우리 한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많이 변했지만은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이 절대 가게를 안 팔았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인은 거기서 또 이게 권리금이 눈같이 부풀어지면서 왜냐면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건물이 살아나고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센스가 좋기 때문에 많이 고치죠. 치장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이 한인촌이나 이렇게 옷가게 쭉 돌아다니면요 1000몇 개가 넘는 가게 있는데 딱 보면 눈에 보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 이건 브라질 사람. 왜? 한국 사람이 하는 거는 휘황찬란합니다. 조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쇼핑센터 같이 멋있게 만들어 놓고 브라질 사람도 그게 아니고 오래된 옛날 방식으로만 한 장사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은 가게가 살아나고 사람들 몰려들고 그 건물 가격도 또 올라가고 값어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좋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 또 주위 사람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거리들은 아이모레스 프로페세사 롬보로스라고 하는 그런 거리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가게들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게 없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시장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꼬박꼬박 또 이런 그 임대료를 내고 또 희한한 제도가 브라질은 루바라고 하는 게 권리금이 집주인한테 주는데 집주인이 그것도 뭐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또 달라고 합니다. 임대료 빼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네들은 앉아서 돈만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건물이 뭐 많은 분들 돌아다니면서 야, 저 집은 저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뭐 공사해서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압박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 값어치가 이제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도매를 위주로 하고 6개월 앞서서 도매.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 장사, 겨울엔 여름 장사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매를 장사해서 전국으로 쭉 퍼져서 나가서 돈을 버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잘해느냐 이것도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4시간 일하죠. 바느질 하다가 제 부모님도 그러셨고 하시다가 쓰러져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또 바느질 하시고 단추 구멍 뚫고 마감질 처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실력은 좋은데 조금 넘지 못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급 주류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옷을 만들더라도 최고급 옷은 뭐 몇백 프로 이상의 마진을 붙이는데 우리 한인은 그걸 넘어갈 수 없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 한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시장과 그들과 가질 수 있는 교류, 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패션, 뭐 디자이너, 여러 가지가 융합이 있어야 되는데 1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자란 게 당연히 언어였죠.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세대를 교육을 시키면서 당연히 언어와 그쪽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도 나오고 사각 디자이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많이 하면서 경영학도 하고 대학 나오고 하면서 유럽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가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을 보고 책을 사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주변에서 이제 유행하는 옷을 그냥 대충 이렇게 패턴만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선구자가 돼서 만든 거죠.